2020년 9월 3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2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모두가 믿고 있었던 비과학적인 사실이나 비논리적인 사실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조사가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학 상식을 부르는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정보 전염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포데믹은 2003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데이비드 로스코프의 글에서 당시 유행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바르스에 대한 정보 전달의 폐해를 지적함으로써 시작하였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서는 인포데믹이 직접적인 감염병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확하게 증폭되어 부작용을 낳는 정보의 범람을 뜻하는 인포데믹에 많은 학생들이 자료조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또 비과학적인 대처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시해 주었고 또 올바른 대처에 대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토론에 참여한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일상에서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을 준 참여자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 많았으며 토론에 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과목 강의 계획서 2에 오늘은 논리적 사고 2의 1, 첫 번째 소제목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존재, 의미, 언어, 그리고 논리학의 원리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력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리는 힘, 따라서 사고력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고력은 대안적 문제 해결 사고력입니다. 이는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또한 대인간 사회적 문화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력에 발달하려는 노력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닌 인류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져왔던 오랜 인류사의 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고력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들 중에 교육의 역할도 한 부분 차지하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교육의 중심에는 마르쿠스 바로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바로는 로마 최초의 공공도서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수필집 150권을 비롯하여 라틴어, 문학사, 수사학, 역사, 지리, 법률, 종교, 음악, 수학, 건축, 농업, 의학 등 모든 분야의 연구를 합쳐서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의 남긴 저서 속에서 집이나 농장을 지을 때는 건강에 좋은 바람이 부는 숲이 우거진 언덕의 아랫부분에 짓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에 늪이 있는 곳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생명체들이 그곳에 번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입과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심각한 병을 유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전염병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바로는 그가 지은 백과사전격인 학문 분과를 다룬 9권의 책에서 학문을 총 9가지,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의학, 건축학으로 나누었는데 후세의 학자들이 이 학문 분야에서 의학과 건축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가의 과목을 자유학계라고 이름하여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이 자유학의 7과목 중에서 앞에 3과목인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3학이라고 부르고 뒤에 4과목인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은 4학과라고 불려왔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본 교과의 영역인 수사학과 논리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학과 수사학이 과거와 현재까지 중요한 학문의 기본 과목으로 동일하게 여겨져 온 것은 사람은 표현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단독 생활을 하는 개체였으면 모르겠지만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에 다른 구성원과의 소통과 설득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논리학과 수사학은 다른 구성원들을 향한 자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행동은 울음입니다. 이는 생리학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울음과 옹알이 등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와 필요를 외부에 표현합니다.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에도 나름의 이유와 또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이 울음에는 매우 특별한 이유나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또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할 때 아기는 엄마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시 말해 아이에게 울음은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셈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생후 2개월이 되면 더욱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요구사항을 전하는 정상 울음과 불편할 때에 우는 울음, 또 아플 때 내는 고통 울음 등 울음소리 패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무의미하게 비슷비슷한 울음소리 지나지 않지만 엄마들은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라우라 페티노 교수와 시오반 홀로우카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옹알이는 단순한 입의 움직임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자기 표현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커 돌로 박사는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 사이의 아이들의 울음과 옹알이 외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표현 수단인 베이비 사인을 발견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 사인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일수록 언어 습득이 빠르고
또 쉽게 배운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아이가 때가 되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런 강력한 자기 표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지닌 내 외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현시 욕구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자기 표현은 자기 전책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자아의 진실성 촉구에 있어 나에 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언급할 만큼 타자와의 관계에 위치한 자아의 탐색을 매우 중요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의 본전적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기 내면을 표출하고 자기 표현을 통한 관계를 전제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 지을 때에 타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타인은 결코 자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자아의 일부이자 외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세계를 자신의 목적에 종식시키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겪는 타인과 나의 갈등을 통해 매 순간 타인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은 단순히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늘 자신과 함께 존재하며 끊임없는 영향을 주는 존재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나를 타자에게 드러냄으로써만 타자와 타자를 통하고 타자의 도움에 의해서 나는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나 자신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 표현은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표현은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야만 하며, 또한 자기를 남에게 있는 그대로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표현은 자신에 대한 이해하고 수용한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에, 이해한 자신의 일면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표현도 어려울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시드니 쥬라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자기 표현은 건전한 성격의 한 징후일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을 통하여 건전한 성격을 발달시키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958년 윌프 박사는 자기 표현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공격적인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비주장적 자기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장보다 남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또 절대화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미루는 비주장적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적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의견을 생각하지만 남을 배려하여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세 가지 자기 표현의 양식 중에서 공격적인 자기 주장은 자신의 내면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비주장적 자기 주장에서는 상대편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적 자기 주장은 상대방도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원만하게 나눌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하여 배울 논리적 사고가 주장적 자기 표현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